여러분,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자리 참사 아니다, 고용 쇼크 아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왜 정부가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임금근로자들이 늘었다 이거예요. 임금근로자 늘었다 그러면 돈을 월급을 받는 사람이 늘었다는 거니까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이거예요. 좋은 일자리가. 참, 이게 그런가? 실제 그럴까요? 정부가 발표한 건 이거예요. 2020년 2분기 21만 1000명의 임금근로자가 늘었다. 그래서 1867만 6천명이었던 임금근로자가 1889만 6천명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임금근로자는 계속해서 전년 대비해서 늘어온다는 거예요. 전년 대비해서. 2018년부터 안 늘은 적이 없고요. 2019년 3분기에는 63만 5천 명이 늘 정도로 엄청나게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이게 진짜일까요? 이게 진짜면 진짜 박수를 보내고 만세를 불러야죠. 만세를. 진짜 잘한다. 문재인 정부 진짜 어떤 정부보다 잘한다 하고 박수를 쳐야 됩니다. 작년에도 어려웠죠. 올해도 어려운데 임금근로자가 이만큼 늘어난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임금근로자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과연 늘어났느냐? 아마 그렇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 충격받습니다. 충격. 자,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보시더라도 지금 얼마예요? 당장 20대 이하 8만 2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30대 8만 2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40대 2만 2천 명 늘어났고요. 50대 12만 8천 명 늘어났고요. 60대가 무려 말입니다. 22만 5천 명 늘어났습니다. 22만 5천 명.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일자리라면 20대나 30대가 취업이 높아야 정상이에요. 그죠? 그래야지 경제가 확확 돌아간다. 그래야지 이들이 시집장가 가서 애들도 많이 낳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는 50대, 60대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50대, 60대. 맞습니다. 우리 필진정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예, 노인 알바예요.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임금근로자 늘어났다고 막 자랑하고, 죄송합니다. 쓰겠습니다. 그냥 지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쓰려고 그러는데 가짜를 진짜처럼 이야기하니까, 가짜를. 이게 임금 근로자, 월급 근로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알바를 만들어 놓고 일자리 늘어났다고 지금 계속 떠들어대는 자체가 진짜 창피하고 또 창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창피하다. 이제 정부가 이야기한 일자리가 늘어나다,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실체를 아시겠죠. 사실상 따지면 21만 1000명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노인 알바가 22만 5천 명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금근로자가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거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다 일자리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더 심각한 걸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더 심각한.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예요. 그러면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제조업이 굉장히 잘 나가야 합니다. 보세요.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6만 5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6만 5천 명이. 사업 임대에서도 2만 9천 명이 줄어들었지만
제조업에서 6만 5천 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경쟁력이 제조업인데 그 제조업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반대로 사회, 보건 사회복지가 11만 6천 명이 늘어나고요. 공공행정이 7만 2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노인 알바예요. 이게 또 노인 알바. 노인 알바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노인 알바가. 제조업이 무너지면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돈을 쓰더라도 이렇게 노인 알바를 하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퍼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당장 제조의 바닥부터 이게 던실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던실이. 제조의 제일 바닥이 뭡니까? 제조의 제일 바닥이. 뭐 주물, 염색 뭐 이런 쪽이잖아요. 금속 뭐 이런 쪽이 다 제조의 제일 바닥입니다. 뿌리 제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 이 뿌리 제조업이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넘었으면 이제 부품 제조업 아니겠습니까? 뭐 사출을 만든다든가 플라스틱, 부품을 제조한다든가 이런 쪽이 그 다음인데 여기도 쉽지가 않아요. 여기도 3D라고 해서 데인저러스 위험하다고, 디피컬트 어렵다고, 더티 더럽다고 안 가요. 그러니 제조업이 지금 점점 붕괴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산업정책은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나요? 돈을 이렇게 뿌리니 차라리 말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훈련시키겠습니다. 청년들을. 그들에게 제조업 전사라는 이름을 하나 붙여주고 그들이 가서 뿌리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부품 제조업, 설비 제조업, 조립 제조업까지 다 개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정부 산업정책 중에 핵심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산업의 가치 사슬을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이 원재료라는 게 있어요. 원자재. 원자재를 가공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원재료가 됩니다. 원자재를 가공을 하면. 이 원자재를 가공을 또 하면요. 이제 부품으로 나타납니다. 부품을 가공을 또 하면요. 이것을 중간재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설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재나 부품을 통해서 설비 위에 조립을 하면 완성품이 되거든요. 바로 이 산업의 제조산업의 가치사슬을 이을 수 있게끔 지금 20대 30대가 이렇게 놀고 있으니 이들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을 구원할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가짜 일자리만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면서 앞으로 간다면요. 과연 대한민국이 제조강국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일본처럼 망하지 않을까요? 보세요. 내년에도 똑같아요. 지금 2021년에 노인 알바를 80만 개 만든다는데 이것도 늘렸습니다. 104만 개로 늘렸어요. 104만 개로. 돈을 이렇게 그냥 퍼주는 것보다가 생산적으로 퍼줘야지 대한민국이 더 발전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탁상행정식의 임기응변식의 그리고 자고우면식의 어떤 경제정책을 펴고 있으니 우리 경제가 올바로 성장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치명한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명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